하고 끝내시는 대단한 그 능력의 소유자십니다. 오늘 좀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제가 7시에 무조건 마치겠습니다. 7시 아무리 말씀하실 분이 많아도 7시 무조건 마치겠습니다. 그 식사를 하시면서 그 질문하실 사항들 한 분당 3분 정도, 아무리 길어도 5분 넘지 않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그 질문을 다 모아서 마지막에 오늘 발표하신 한석수 원장님, 또 사례 발표하신 윤지현 총장님, 진인주 총장님, 그다음에 최영혁, 한영수 토론자, 남궁문 그 우리 회장님께서 답변할 기회를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혹시 저 질의하실 분 계시면 손을 드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저 박기정 총장님. 우리 남궁문 사이버대학 협의회 회장님 프레젠테이션 아주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게 제안이 될지 한번 검토 가능하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무크에 들어가 보면 미국의 그 좋은 컨텐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레이 코시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미국의 회사는 어떤 경제학이면 경제학의 각 분야에 있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교수를 선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티칭 스킬이 또 미국 안에서도 3위 안에 예를 들면 들 정도의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이제 녹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판매를 하게 되는데 뭐 비싼 건 1,000불이 넘기도 하고 또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면 세일할 때는 뭐 한 30불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물론 우리 국내에 교수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좋은 내용을 하지만 이것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의 강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어학을 우리 전문대학이든 4년제 대학이든 영어를 잘 못하면은 이게 그림이 떡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어떤 기관이 있어서 이것을 더빙을 하거나 아니면 서브타이틀 이렇게 한글 자막으로 하게 되면은 정말 그 적은 비용으로 이걸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한때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이걸 창업을 해가지고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만은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 사이버 대학이나 아니면 사이버 협회에서 이런 부분에 서비스를 해준다면은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사이버 대학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컨텐츠 경쟁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은 몰아서 나중에 하시죠. 또 질문하실 분 계시면 또 아까 발표하신 분에서도 뭐 발표 덜 한 계시면 더 하셔도 되고요. 질문하실 분이 없으면 답변 들으면서 할까요? 우리가 남궁문 총장님 그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저도 오프라인 대학에서 25년 교수를 하다가 이 사이버 대학에 와가지고 오프라인 대학에서 온라인 강의를 저도 했거든요. 했는데 사이버 대학 오니까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타이트하고 교육의 질을 담보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점검을 맡고 그랬는데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이버 시장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사실 사이버 온라인 교육은 고수 한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고수 한 사람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MIT의 세계에서 뭐 경제 분야에 나는 강의를 듣고 싶다면은 어디를 듣겠어요? 시카고 대학 교수 것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러면 교수들은 뭐 할 것이냐? 교수의 역할론이 이제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쪽에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있는 뭐 K무크라든가 또는 사이버 대학에 있는 것들이 지금 일부 사이버 대학에서 일부 외국을 상대로 저희가 외국인이 한
거의 한 500여 명이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작업들을 일부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도 콘텐츠만 가지고 과연 승부가 나겠느냐라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게임은 끝났다. 이제는 콘텐츠 게임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식만 전달하는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났다는 거죠. 그래서 콘텐츠,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그 어떤 학업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배양시킬 수 있느냐,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 대학에서 하고 있는 뭐 PBL이라든가 또는 뭐 캡스톤 디자인이랑 이런 것들은 온라인에서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로 점차 지금 진화를 해 나가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이제 교육영토 외국에서도 많이 요청이 옵니다. 이렇게 뭐 우리 콘텐츠를 좀 한번 이렇게 해보자 했는데도 언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희들도 지금 계속 대처를 하고 일부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식사 중이시니까요. 또 질문할 게 계시면 먼저 와인이 나왔으니까 아까 우리 시작할 때 이기 회장님이 국회에 갔다 오셨죠? 오늘 아니 저 건배사 우리 저 이기 회장님 건배사 하시면서 한 말씀 듣고 건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국회 행사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예,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신 우리 한석수 원장님, 그리고 토론을 해주신 윤지현 총장님, 그리고 진인주 총장님, 그리고 최용익 총장님, 그리고 한영수 총장님 감사드리고요. 특히 우리 남국문 회장님 공부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학생 수가 줄어들고 또 열악한 재정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온라인 오프라인의 이러한 어떤 융합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될 때가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프레지던트 서밋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이 이런 데서 뭐 우리나라 어디에 가서도 이런 부분이 만들어질 수 없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앞으로 같이 노력하면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뭐 매번 이 건배할 때마다 저는 건배의 의미도 있지만은 건배하면서 목소리 좀 높여서 세게 이야기해도 잡아가는 데가 없습니다. 다른 데는 가면은 뭐 시비를 붙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이런 데서 목소리를 높이면은 아무 지장이 없고 그 대신에 막혔던 기가 풀리고 기가 뚫리고 스트레스 해소도 됩니다. 제가 이하여 이렇게 하면은 위하여 이렇게 크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그 2번 하시고 나서 위하여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프레지던트 서밋 이제 한 번 남았습니다.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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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님 건배사가 아주 기를 살려주는 것 같습니다.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식사들 하시고요. 절대 부담 느끼지 마시고
또 오늘 발표하신 분이나 뭐 사례 발표시나 토론하신 분들이 내용이 너무 좋고 또 자세하고 또 우리 남궁 회장님께서 또 사이버 대학의 여러 사례를 제안하신 게 내용이 좋아서 질문이 없을 수도 있지만 가능한 한 이번 기회에 질문하실 건 질문하시고요. 질문하실 분 없으시면은 제가 잠깐 만약 사이버 대학 그 강좌를 우리가 이용하면 값을 무지하게 싸게 줄 수 있나요? 저기 아까 PPT 자료에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협약 맺기 나름입니다. 뭐 무료부터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교육부 담당자는 안 계시지만 사실은 전문대학에서 사이버 강좌를 이용하려 해도 뭐 한계가 있습니다. 학점을 몇 이상 못하게 돼 있어요. 네. 그걸 풀어주셔야 됩니다. 이제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근데 우리 한석수 원장님이 계실 때 풀어줬으면 좋은데 안 풀어주시고 나오셔가지고. 네. 20%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거든요. 또 그런 제도적 문제라든가 또 아니면 이렇게 마침 원격교육협의회가 굉장히 컨텐츠가 좋습니다. 저도 이제 저희 법인에서 국제 사이버대 운영하는데 컨텐츠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말 싸게 주면은 굳이 우리가 강사비 들여가면서 오프라인 강의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요. 좋은 강의는 공유하고 실습만 하면 되죠. 아까 플립 스터디 말씀하셨는데 그런 플립 스터디만 하면 됩니다. 내용은 다 집에서 보고 오고 스마트폰으로 보고 오고 와서 여기서 토론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건 제 이제 사회자가 너무 말씀 많이 하면 안 됩니다. 네, 우리 박명호 총장님. 예, 우리 한석수 원장님께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제일 말미에 21세기 형 오디세우스 형의 인간 뭐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21세기에 걸맞는 오디세우스 형의 인간이 어떤 인간을 두고 말씀을 하셨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그러면은 21세기 뭐 4차 산업혁명 뭐 이래 가고 또 어떤 사람은 포스트 휴먼이 뭐 포스트 휴먼 또 특이점 뭐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뭐 2030년 뭐 한 50년 이렇게 되고 그러면 뭐 인공지능이 뭐 인간 전체 그 지능의 합을 뛰어넘어서 그런 뭐 참 인공지능 세상이 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이제 우리 후손들은 인공지능하고 이제 어우러져서 정말 살아가야 될 건데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그 뭐 일리아드 오디세이 저희들 학교 다니고 그럴 때 그때는 뭐 읽어봤지만 그렇게 뭐 감동적인 면도 있었었고 하고 그런데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엔 트로이 전쟁을 10년 동안 치르지 않습니까? 치르고 공적인 의무를 한 거죠. 공적인 의무를 하고 10년 동안 이제 귀향하는 그런 과정을 뭐 이렇게 한 건데 거기에서 이제 제시되는 그런 뭐 인간 상이랄지 인재 상이랄지 이것이 뭐 지식보다는 지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용기, 불굴의 용기죠. 그래서 그런 뭐 반신, 반인 그런 그 요정들이라든지 이런 쪽에 유혹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때마다 지혜를 발휘하고 또 협업, 동료들과 협업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기 있을 자리를 찾아간다는 뭐 그런 스토리지 않습니까, 대강? 그래서 저는 뭐 그 인공지능 이걸 생각을 해보면서 그 신화에 나오는 그런 옛날 반신반의 요정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다른 의미에서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지식보다는 그런 어떤 지혜를 갖추고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그런 부닥치는 그런 문제를 불굴의 용기를 가지고 그 동료들과 같이 지혜를 모아서 헤쳐나가는 그런 인재상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제시를 해본 것입니다. 네, 또 질문. 네, 우리 이원은 총장님 질문하시고. 이번 우리 저희 그 포럼 자체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대학에서의 인재 양성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이제 발표해 주신 분들의 그 사이버 관련해서 매우 의미 있는 그 내용이었습니다만 저는 좀 궁금한 면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4차 산업혁명 대비한 인재 양성이라는 것은 창의적인 교육 방법이에요. 사실은 과거와 같은 교육 방법에서 탈피해서 교수님들이 그러니까 교수자 중심의 그 학습에서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학생들 스스로가 어떤 방법을 찾아가는 그런 학습이 돼야 한다고 하는 게 미래 인재 양성의 방향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다고 보면 이 사이버 강좌라는 것은 물론 사전의 학습에서 플립 러닝을 통해서 블렌디드 러닝 형식이라든가 또는 면대면식 교육을 통해서 그 창의적인 교육, 토론 방식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순수한 사이버 교육만에 의한다면 이건 토론의 교육이 아니고 교수자 중심의 그 교육 외에는 더 어떤 토론이 없어진다. 그랬을 때 미래에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인재 양성 방향이 될 것이며 또 산업 현장의 그 발전 속도는 매우 빠릅니다. 아까 이제 사이버 대학에서 2년 내지 3년 이상 그 교육 과정을 활용 못한다는 게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1년, 2년, 3년, 5년이 아니라 1년 내에서도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저는 그러면 이와 같은 창의적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런 방법 하나를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오늘 그 주제가 교육 영토 확장. 그렇다면 사실 우리 전문대학에서 봤을 때는 교육 영토 확장을 그 학년기에 있는 학생뿐이 아니라 평생 교육 자원 확보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거 아주 엉뚱한 생각. 오늘 저는 그 한석수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전폭적으로 지지하는데 파괴적 혁신을 통해서 미래 인재 양성해야 한다. 저는 이 때려 부시자는 게 아니라 기존 사고 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받아들이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는 폴리텍에 근무했던 사람이에요. 사실 기능대학에 가서 기능대학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폴리텍이라는 이름을 제가 있을 때 바꿨어요. 그 다음에 FL 시스템이라는 소위 기존 학습 제도를 없애고 팩토리 러닝, FL이 그겁니다. 팩토리 러닝 시스템을 도입해서 현장 실습 중심으로 이제 교육이 이루어졌는가 하면 그 다음에 프로젝트 실습을 의무적으로 매 학기마다 하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했다든가 이래서 그때 이제 그 논란이 많았지만 그 파괴적 생각은 결국 옳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또 다른 거 하나 제안한다면 이와 같이 평생 학습 자원을 저희들이 이제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 전문대학에서는 그러면 현재 학년 학기 운영 그러니까 우리 교육과정을 보면 1학년에 1학기, 2학기, 2학년 또 올라가서 1학기에 이런 제도보다는 오히려 학년이라는 걸 없애고 학기제 전 학기, 후학기 교육과정만 만들어 놓고 학습자가 자기에 따라서 그 교과목을 선택하고 어느 학과에 일정한 교육 과목을 이수했을 때 학점을 취득했을 때 학위를 주는 이런 제도는 어떤가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전문대학의 단기 과정 그러니까는 아까 영토 확장을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이 되면 이제 직장에서 새로운 기술을 터득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자원들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런 자원들을 교육을 시키려면 그렇다 해서 2년 학위 과정 그 사람들을 요구하지 않아요. 단기 과정 3개월 또는 6개월 이런 걸 전문대학에서 도입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과 아울러서 우선 원장님 교육부에 계셨으니까 이 학생 입학 자원 자체를 또 사실은 그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전학기 후학기 모집하면 어떠느냐 이런 제도도 우리가 그런 발상을 좀 가져보는 게 어떨까라고 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원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예, 그 학생 그 모집하는 그 방법은 지금 뭐 꼭 전문대학에만 이제 국한된 그런 것이 아니고 뭐 그 입시 일정에서부터 지금 국가가 이제 관리하는 그런 형태이다 보니까 그 뭐 아이들한테 그런 다수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건 뭐 사실 그런 필요성은 뭐 공감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수능도 좀 여러 번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거라든지 또 저 대학에서 필요로 한때 바로바로 이렇게 그 아이들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라든지 하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큰 틀의 논의들은 뭐 우리 전문대학 수준도 넘고 고등교육 전체적인 그런 큰 틀에서 좀 이렇게 논의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제기되면서 그럼 좀 더 구체적인 그 실현 방안이 제시되면서 그러면은 그런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 이런 거에 대한 좀 이렇게 균형점 뭐 이런 것들도 좀 하면서 좀 더 이렇게 심도 있는 논의가 좀 전제돼야 될 거라고 그건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원장님이 비록 현직은 떠나셨지만 발언권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주장하시고 하면 이제 많이 이렇게 제도가 전제 점점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좋아지고. 문제 제기를 해보고. 네, 알겠습니다. 문제 제기가 있어야 답이 나오는 거죠. 네. 드린다면 아까 이제 뭐 무크도 나오고 KOCW도 말씀드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KOCW가 저희들이 한 2만 강좌 정도 뭐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건 교수님들 동영상 자료입니다. 그래서 뭐 수준별로 이렇게 차이가 좀 나기도 합니다. 오래된 자료는 훨씬 더 좀 퀄리티가 좀 떨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좋은 자료는 뭐 무게 먹음 갑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또 좋은 자료들은 저희들이 또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긴 하지만 또 업데이트 엄청 해가지고 그런 콘텐츠로 제공도 하고 그래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플립드 러닝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교수님들이 다른 교수가 만드는 콘텐츠를 가지고 그 플립드 러닝에 활용하는 거 이것은 나는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콘텐츠에 막 그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 교수님들이 이제 좀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플립드 러닝을 시도를 한다. 그러면은 조금 뭐 그런 콘텐츠의 수준은 일단 떨어질지라도 KOCW 수준의 교수님 자기 강좌의 일정 부분을 그 콘텐츠화해서 그걸 미리 학습하게 오고 또 강의실에서는 토론 위주로 다 이렇게 진행하고 하는 이런 것이 더 훨씬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우리 그 KOCW 이렇게 보면은 전문대학 교수님들이 올리신 강좌는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총장님들께서 왜 그런 거 뭐 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막 좋은 컨텐츠 하면 아까 남궁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씩밖에 안 남아요. 모든 과목에.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건 좀 뭐 비현실적이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교수님들이 자기 그 플립드 러닝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같이 병행 활용하는 그런 방법 우리 KOCW 이걸 좀 활용하고 이러는 것은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지금 KOCW의 컨텐츠는 다 무료로 오픈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인하대학 진행주 총장님 말씀하신 그 K목회 오픈되는 것도 무료로 오픈되는 거죠? 네. 아까 우리 홍남석 대표님 뭐 말씀하시려다가 못하셨는데 예, 우리 이제 윤준호 총장님. 네, 우선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이버 대학은 제 입장에서요 적군이라고 여태까지 생각해 왔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오늘 깰 수 있어서 참 좋은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여주대학은 지금 국방부와 EMU 협약을 통해서 내년부터 이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한 준비 과정에 있어서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컨텐츠 개발에 있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뿐만이 아니라 비용적인 면에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남궁문 총장님께서 사이버에 대한 그런 교육 컨텐츠에 대한 공유 경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내용에서 그 학생들의 교육에 있어서 학점 교류만을 제안을 하셨는데 혹시 그 시스템 공동 활용이라든가 컨텐츠 개발을 같이 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을 제안을 해줄 수 있으신지 궁금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네.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것은 이제 사이버 대학의 이제 콘텐츠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우리 뭐 세계적인 기업들도 자기의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밖으로 공유하지 않는 기업일수록 빨리 망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 사이버 대학이 가지고 있는 그런 노하우는 말씀드린 인프라를 구축하고 스튜디오 하는 데 굉장히 그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함께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일단은 이제 우리 이규 회장님 제가 따로 나중에 만나 뵙고 임을 맺은 다음에 다양한 것들을 해서 저희도 더욱더 발전하고 또 우리 전문대학도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가 잡은 김에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가 지금 제가 이제 저는 사실 이제 4년제 일반 대학에 있다가 이 사이버 대학하고 또 전문 대학도 제가 잘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국가 사업을 제가 몇 개를 디자인해서 이렇게 좀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게 과연 무한 경쟁으로 시장 경제에 대한 질서에 없이 무한 경쟁으로 4년제 뭐 전문대 뭐 이렇게 쭉 뭐 또 사이버 또 기관들 이렇게 갔을 때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그래서 사실 일반 대학이 전문 대학을 많이 따른 것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힘든 부분도 있고 또 여기도 이제 전문 대학도 또 이렇게 이럴 수 있는데 제가 그 우리가 흔히 하는 지금 융복합이라는 단어가 옛날에는 많이 썼는데 지금 별로 안 쓰고 있어요. 융복합 인재를 과연 우리가 양성할 수 있느냐? 융복합이라는 게 그때 뭐 최재춘 교수께서 처음에 뭐 이게 뭐 얘기를 하고 계셨는데 사실 융복합이라는 것은 고수들의 만남이잖아요. 내가 이 분야를 잘 알고 이 분야를 잘 알고 했을 때 A를 잘 알고 B를 잘 알고 했을 때 C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융복하면 이건 속된 말 죽도 아니고 뭣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각각의 전문대학이 정말 사는 것은 저는 전문대학의 정체성을 가지고 거기에 따른 사이버 교육, 이러닝 교육, 거기에 따른 어떤 교육을 경쟁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 또 4년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가야 되지. 이것을 전체 이제 벽을 막 홈면서 막 가기 시작하면 저희들이 다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사이버 대학도 사이버 대학의 정체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은 이 국가에서 대학을 만든 근본적인 교육 이념이 있기 때문에 그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더욱더 어떻게 4차 산업이라든가 대학의 그 산업의 발전을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이걸 잘 활용해서 갈 것이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그 우리 어떤 총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게 고민이에요. 일단 온라인으로 100% 하다 보니까 뭐 20% 이렇게 뭐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거의 못합니다. 못해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대부분 하는데 문제는 지금 거의 일방적인 원웨이 중심의 렉처 중심이었다는 거죠. 이것은 콘텐츠 중심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만족도 떨어지고 또 이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실습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아까 제가 그 발표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콘텐츠 게임이 아니다. 콘텐츠는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콘텐츠를 어떻게 만드느냐. 어떻게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한테 그런 학습 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겠느냐. 그게 이제 뭐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PBL이나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이나 또 프로그램 베이스드 러닝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미국에서는 이미 이제 2, 3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이런 부분들 또는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온라인상에서 구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학생들이 전혀 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수업이 되냐면 학생들이 이제 신청을 해요. 그러니까 A라는 교과목에 50명이 들어있다 그러면 한 10명 정도 저희가 대부분 대학들이 20명 정도 실지 교수님하고 화상으로 바로 화상회의 하듯이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신청을 하면 15명이 딱 들은 상태에서 같이 동료끼리 토론도 하고 그다음에 교수들하고 토론하고 그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아까 좀 말씀드렸는데 이루어지도록 돼 있어서 이제 좀 오프라인에서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이렇게 좀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고요. 지금 뭐 4년제 일반 대학이나 저희 전문 대학이나 또 사이버 대학이나 각자의 그 교육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영토 확장을 서로 하다 보면 다른 중복되다 보면은 경쟁이로 인한 뭐 비용 과다 내지는 서로
출혈이 심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조금씩 보셨지만은 사이버 대학에서 만든 컨텐츠는 굉장히 영상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교육적 공학적 테크닉이 뛰어납니다. 그것을 전문 대학에 싸게 쓸 수 있으면, 공짜로 쓸 수는 없겠지만 싸게 쓸 수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일반 대학도 마찬가지고. 그런 영역을 지키고 또 일반 대학은 학문 중심으로 가고 전문 대학은 이제 전문 직업인 양성이기 때문에 주로 기능이 앞섭니다. 기능은 사이버를 할 수 없어요. 그게 플립러닝도 지식만 배우지 실제 실습은 와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잘 어우러지면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될 것 같고요. 오늘 우리 한석수 원장이 발표하신 내용이나 우리 윤지원 총장이나 진인 총장이 발표하신 사례들이 그런 사례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이 7분 남았는데요. 딱 두 분한테만 기회를 드리고 질문 안 하시면 더 좋습니다.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정명진 총장님. 지금까지 제가 생각했던 무크라든가 이 러닝에 대해서 아까 뭐 다른 총장도 말씀하셨지만은 좀 새로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학생들을 보면은 이제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그러면서 학생들의 들어오는 질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학습 능력에 대해서 저는 항상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학생은 영어를 발음을 잘 못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력차가 4년제부터 2년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한테 어떻게 골고루 이렇게 기초 학력 능력을 향상시킬까 하는 걱정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게 이제 한 가지 방법으로서 이제 이러한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하는 게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진인주 총장이 말씀하시는 아주 간단한 QR 마크라든가 이것도 이게 아주 간단한 거지만 상당히 효과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부터 하나씩 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것 하나가 한석수 원장님 말씀하신 강의 개발을 담당 교수님이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에 저는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이러한 것을 이용할 수 있지만 학생들하고 인터랙션, 특히 이제 전문대학, 저희는 보건대학인데요. 현장 실습이라든가 실습 이 과정이 실험 뭐 이런 과정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이렇게 더 가깝게 그런 관계에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점에서 제가 이제 한 가지 하는 것은 무크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보면은 제가 들은 바로는 이수율이 떨어진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5분, 10분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모듈로 하는 거 이런 건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학생들에게 어떻게 그걸 흥미 있게 어떻게 들을 수 있는 동기 유발이라든가 학습 동기 유발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어떻게 많이 고려하시는지 그게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콘텐츠만 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끝까지 들을 수 있는 어떤 내용을 염두에 두시면서 개발하고 계시는지 그걸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윤지원 총장님이 답변해 주실 것 같아요. 컨텐츠라든지 아니면은 캐리스의 컨텐츠 같은 경우에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오프의 수업이 50분이 진행되는데 또 한다는 것은 그게 불가능해요. 어떻게 하나 하면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20%만 사이버로 갈 수 있는 거 있고 온 오프를 섞어서 그게 브랜드 러닝인데 단순하게 컨텐츠를 찍었을 경우에도 강의식 강의만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가지가 저희들이 뭐 PBL부터 온갖 게 다 접목이 들어갑니다. 컨텐츠에.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저희들이 분리 러닝을 했을 경우에 수업에 동영상을 10분만 넘어가도 학생이 공부하고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러 번 시행착오 속에서 제일 적정한 선이 5분을 넘지도 말자, 최고 하는 게 7분을 했을 경우에 들어와서 토론을 이끌어 갔을 때에 학생들은 그러면 차라리 사이버에 들어가 가지고 사이버 그 수강을 하지 뭐 때문에 이걸 또 듣고 그건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면 지금은 이제 만약에 우리 전문대가 도와주시려고 하면은 그걸 어떻게 요약해서 편집해서 전문대를 위한 잘 돼 있는 콘텐츠를 어떤 거는 통째로 사이버로 제공해 주시고 어떤 부분에서는 요약된 부분을 주시면은 이게 현장에서는 쓰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더 좋은 말씀이 나올 수 있지만 제가 7시에 끝낸다 했더니 딱 1분 전입니다. 우리 한소수 원장님 딱 1분만 드릴 테니까 1분 내 마무리했습니다. 네. 가지고 좀 큐레이션하는 그런 작업도 예. 하고 있습니다.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다음에 제가 청자님들 그 책상에 그냥 말씀도 안 드리고 책자를 하나씩 이렇게 놓아드렸습니다. 대한민국 미래교육 보고서인데요. 사실 저 책은 제가 이제 캐리스 원장으로 부임을 해가지고 그때 뭐 알파고 4월에 막 그런 사안도 발생하고 그랬었던 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10년 정도 앞을 보면서 ICT 기반한 그런 미래교육 빅픽처를 좀 그려보자 해서 이제 캐리스 차원에서는 그렸는데 사실 일정대로 하면은 올해 지금이 뭐 대선 기간이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더 이렇게 좀 넓혀서 교육 전체적인 그런 부분에 한번 좀 그런 어젠다를 좀 발굴하기 위해서 국회 이제 미래교육 포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중심으로 돼서 하는 것이 있고 또 이제 미래학회라고 있는데 그쪽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매번 대한민국 미래 보고서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올해는 그 교육에 한정해가지고 미래 교육 보고서로 하자 해가지고 지난 4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그 미래 학회가 중심이 돼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 뭐 쉬운 7분 이렇게 정도 모셔가지고 해서 거의 교과서적으로 담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소장들 잠 안 오시고 그러실 때 한번 좀 머리맡에 놔두셨다가 참고하시면 숙면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부탁드리면 저희 그 학교에 교사학습 센터가 있고 그러면은요 그 센터장이라든지 아니면 보직자분들께 오늘 뭐 저 캐리스 원장 와서 하는데 뭐 좀 그 같이 협력해야 될 그런 것이 많다고 하더라. 한번 연락 좀 해봐라. 그렇게 한번 좀 이렇게 가서 좀 지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책값으로 그거 지시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확히 7시 때 끝내겠습니다. 말씀 많겠지만 전여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여튼 명사회는 항상 그 맞추는 시간이 정확하게 이렇게 맞추는 사회자가 명사회라는데 우리 수고하신 이승우 총장님께 박수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인더스트리 4.0과 교육 영토 확장인데요. 우리의 이런 외침이 국회에도 들렸는지 오늘 국회에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 일명 그 프랜차이즈 해외 진출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교육 과정을 해외 대학에 그대로 수출을 해서 그 교육 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 국내 대학 학위를 줄 수 있게끔 그러한 법률안이 오늘 통과가 됐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총장님들이 그 교육 영토 확장과 관련해서 계획을 짜는데 오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법제화가 이루어진 날입니다. 자, 지금까지 모두 수고하셨고요. 우리 홍남석 대표이사께서 폐회사 겸 폐회를 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좋은 일과 다소 부담스러운 일이 같이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요, 우리 이 어제 발행한 저희 신문을 보면 이군현 총장님께서 아주 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인터뷰 사진이 아주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 이군현 총장님께서 아마 우리 이 프렌즈 서밋 멤버들에게 뭐 쿠키라도 돌리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그 지난 주에 목요일서부터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진행이 됐던 이 미래 직업과 학과 페스티벌을 그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뭐 대구에서도 했지만 이번에는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상당 부분 자금도 도와주고 또 이제 각급 학교에 이 학생들을 동원을 해주고 해서 대단히 그 대성황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결과 뒤에는 숨은 노력이 아주 컸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거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신 이기우 전문대학 교육협의회 회장님께 박수를 좀 감사의 박수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오늘 그 사학법 시행안이 본 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주요 골자는요, 대학 평의위원회를 의무 설치하도록 법안이 돼서 이거는 다소 부담스럽다 이렇게 보고요. 다행스러운 거는 고등교육 재정 지원 기본 계획 및 지원 계획 수립 주기를 단축을 하겠다. 과거에 10년, 5년 단위로 이렇게 했던 것을 이제 시대 변화에 따라서 1년 단위로 한다. 그것은 아마 대학에는 그 좋은 일이 아닌가 싶고요. 그 최주관님께서 말씀하신 국내 대학의 해외 진출을 적극 그 지원하는 그런 법안이 프랜차이즈 법안이 통과가 됐고요. 그 다음에 오늘 주제에 대한 이동 수업 및 그 원격 수업에 대한 관리 규정을 새로 마련을 해서 각 대학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대학들에게는 호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돌아가시는 길에 보실 수 있도록 SNS로 그 관련 기사를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환, 고등교육의 그 콘텐츠를 어떻게 유효하게 가성비 높게 활용을 할 수 있느냐가 이제 오늘 주제였는데요. 그 한석수 원장님을 모시고 또 남궁 회장님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신문사에서 보는 측면은요,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칸막이는 해체가 될 거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해체될 때 그럼 어떤 모습으로 경쟁력을 갖느냐 하는 것이 이게 문제인데요. 전문대학이 아주 유효한 온라인 콘텐츠를 생산해서 경쟁력을 갖추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각 대학들이 투자가 많이 따르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남궁 회장님이 그 말씀을 안 하시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하루빨리 우리가 거래 장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전문대학들이요, 개별적으로 원격대학 또는 전문대학 간 또는 그 전문대와 학부 간, 대학 간 그렇게 이 온라인 콘텐츠를 교환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학습에 들어가려면 튜토링 시스템이라든지 무언가 하여튼 정리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교수도 원치 않고 학습 소비자들도 너무 복잡해요. 그거를 쉽게 푸는 방법이 통합 LMS를 구축을 해서 그 속에는 학습 소비자나 지도 교수가 그 유효한 콘텐츠를 쉽게 컨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통합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아마 이게 갖춰진다면
지금 각 대학들이 고민한 부분들이 한 일순간에 그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그 이 말씀하신 중에 전문대학 그 교수님들께서 그 NCS 기반의 그 기술 교육을 해야 되는데 사이버 콘텐츠에는 그런 게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온라인 콘텐츠를 일방적으로 사이버 대학이 제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문 대학이 갖고 있는 그 스킬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을 전문 대학 교수께서 사이버대 스타디오를 활용을 해서 제작을 해서 그것에 대한 저희 그 거래창터에서 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성화를 한다면 대학들도 그렇고 학습 소비자들도 아주 효과적인 그런 이 온라인 학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이제 그 부분은 아마 별도로 이제 한석수 실장님하고 남궁 회장님하고 이기우 회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그 통합 LMS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를 좀 그 답을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표회식이 한번 남았습니다. 지난 그 5회차까지 그러게 줄곧 함께 해주신 총장님께 경의를 표하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